자, 전해드린 대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이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이 한동훈 대표에 이어서 대통령실 어제 입장을 내면서 국회가 금투세 폐지를 좀 논의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여당 힘을 보태고 나선 상황인데 글쎄요, 일단 의견은 좀 모아진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사실 지난 1월 달에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입장 발표를 냈죠, 먼저. 그리고 이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공약 중에 하나로 금투세 폐지 공약을 또 내걸었었습니다. 예. 이만큼 지금 대통령실 정책과 국민의힘의 정책은 한 방향을 이미 보여왔다.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 방향을 보여왔고 이번에 한동훈 당대표가 이에 대한 이제 그 호응을 하면서 당정 일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정책적인 당정 일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이에 반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금투세를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제가 이게 간보기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금투세가 민주당 정책과는 방향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을 바라보고 지금 이 로드맵을 그리기 때문에 금투세가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걸 잽을 날려보는 겁니다. 여론이 어떨지를 보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론 분석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의 입장이 이게 정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금투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민들의 이 생활 영역과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여론에 치우쳐서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활용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동훈 당대표가 토론을 하자라고 했을 때 대응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언급을 해줬습니다. 민주당 이 금투세 놓고 좀 전에 언급한 대로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 다른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여론의 간을 본다라는 표현까지도 썼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 입장이 좀 갈리는 것만은 사실이고 어떤 방향으로 좀 흐르고 있나요?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저는 알고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2020년에 이 도입을 여야가 같이 합의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후에도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지금 원내대표이신 추경호 당시 기재부 장관이 앞장섰던 거예요. 그러면 입장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좀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완강한 입장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게 만약에 이번 주가 하락이 금투세 영향이다 이런 주장을 좀 하시는데 그럼 금투세가 없는 대만은 왜 폭락했죠? 그리고 금투세가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주식시장 붕괴됐어야죠.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민주당이 봤을 때 이 손실이 생겼을 때 공제를 해주는 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전당대회가 끝나면 좀 논의를 해가지고 여당과 한번 합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되면 그러면 이제 논의를 하고겠다. 그러면 좀 급물살을 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이제 여론 추이를 먼저 확인하고 싶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 목적 자체가 여론 추이가 어떤지 이게 표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따져볼 거기 때문에 대화의 가능성은 대려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많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들을 그 예로 들 때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과 비교를 하는데요.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은 선진 시장으로 분류한 시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 시장으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신흥 시장으로 분류돼 있고 실제로는 후진 시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대만 예시도 드셨지만 대만이 1988년도에 이와 같은 법을 이 도입하려고 할 때 단 2주 만에 36%가 폭락하는 사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부자 감세가 맞느냐? 아니다. 이게 결국에는 서민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러한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민의힘이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 문재인 정권처럼 여기에 부자들에게 세금을 먹이겠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정말 폭등을 일으켰던 그리고 결국은 서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이런 정책들을 민주당이 반복하지 않기를 좀 바란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근데 죄송한데 그 종부세하고 이 금투세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종부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 금투세는 대한민국의 한정적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한도된 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말을 굉장히 민주당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이 주장을. 근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이 좋지 않아, 투자하지 않겠어 하면 삼성전자 하나의 문제가 아니죠. 국민께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부자들의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정책들이 모두 서민에게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경제가 굉장히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너무 이런 것들을 갈등적으로 세대적으로 분류시키는 지금 민주당의 발상 자체가 이 경제들에 엮여 있는 이 속성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정책을 내는 것이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한 1,4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개미 투자자들이요. 그런데 진성준 의원이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야, 그거만 하지 말아라. 차라리 25만 원보다는 이거 피해지 않는 게 낫다라는 얘기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민주당에서는 협의는 할 생각은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종부세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해야 되는데 종부세는요 미실현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과거 정부에 대해서 과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희 민주당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금투세 같은 건 실현 이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정의상 좀 다른 점이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종부세가 미실현 이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5년 만에요. 문재인 정부 초기 당시에 불과 4천억에 불과했던 종부세가요. 임기 말이 되면 6조 7천억, 5년 만에 16배가 증가합니다. 이게 어떻게 미실현 이익으로 단정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임기 기간 동안에 실제로 서울 지역 아파트만 87% 폭등을 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전국 기준으로 62% 폭등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이상 충분히 올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짐작되어지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국민의 눈을 가려서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야,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함이라고 계속해서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게 결국에는 서민들에게 모두 파장이 간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본질은 좀 얘기했는데 종부세는요 아파트 값이 아무리 올라도 이걸 팔아가지고 이게 차익이 남아야 실현되는 거고 맞지 않습니까? 막 이것도 이제 금융투자세도 이게 팔아서 실현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글쎄요 이제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협치의 무드가 좀 있잖아요. 그걸 좀 살리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 지금 모처럼 좀 민생 법안 처리의 뜻을 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합니다. 영수회담과 더불어 그 연장선에서 정부와 국회 간의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를 구축해야 합니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여야정 협력기구를 설치하자고 답변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야 원내 수석 간의 대화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정쟁 휴전을 선언합시다. 자,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여기 나온 두 분 패널도 뜨겁게 지금 맞붙고 있지만 사실 그 국회가 개원하면서부터 계속 정쟁이었잖아요. 근데 여야가 정쟁을 접고 민생을 논의하자는데 뜻을 모은 모습, 여야정 협의체, 이 조속히 구성이 되고 대치정국. 자, 과연 좀 민생에 관해서 좀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이게 지금 국민 관심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지금 22대 국회가 들어오고 나서 벌써 2달이 지났는데요. 국회 1년 예산이 7,600억입니다. 네, 지난 21대 국회에 비해서 900억이나 증가됐어요. 7,600억이면 한 달에 한 600억 이상 되는 거죠. 2달 동안 정쟁 아니라 국민 혈세 1,200억 낭비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대화의 물꼬를 트긴 터야 되는데 좀 건전하게 정말로 민생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트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영수회담 제안처럼 막상 그렇게 힘들게 영수회담 하고 나서 10페이지 A4 용지 들고 나와서 17분간 혼자서 떠들어대는 이런 영수회담, 국민들을 눈속임용이 아니라 진짜 민생을 위한 대화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언급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이틀 연속이요 영수회담을 거론했지만 대통령이 아직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성사 여부는 어떻게 될지 또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만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 저희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신인 당 대표가 다시 선출이 되면 네네. 저는 첫 번째 순서로는 한동훈 대표를 만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물론 만나가지고 얼마나 깊은 대화가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그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과거에 대통령께서 여당 대표를 패싱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가 되신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셋이서 같이 만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그걸 원하실까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구하라법 또 이 간호법 이런 것들은 지금 글쎄요 민생과 관련됐던 것들은 어떻게 협의를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문제는 이제 25만 원 이 지원 요거는 좀 어렵다 이런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입니까? 구하라법은 지금 정쟁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전혀 없기 때문에 구하라법 같은 경우가 21대 진작 통과됐었어야 되는데 안 된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이런 지금 논쟁의 여지가 없는 법안들 빠르게 통과시켜서 조금이라도 민생 발전 이끌어야 되고요. 네네. 단지 구하라법과 간호법 같은 경우나 25만 원 지원법은 좀 더 숙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만 원 지원법은 실제로 13조 예산이 쓰여지는데 이거 한 달 이자만 5천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국가 부채를 더 만들겠다라는 거 이거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죠. 예.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간호법 역시도 이게 지금 독소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근데 간호원의 이익과 상충하는 이익이 무엇이냐면 국민 건강에 대한 보편적인 이익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토록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간호법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이 포함에 그러니까 지금 이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예. 독소 조항에 대한 제거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예. 25만 원 지원법은 불가 입장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간호사법 같은 경우는요. 지난 21대 때 국민의힘의 최윤수 의원도 발의를 하면서 눈물까지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대를 국민의힘에서도 하셨었거든요. 예. 근데 총선을 치르면서 의대 정원 그러니까 의사들과의 갈등이 심해지자 저는 입장이 바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독소조항이라고 하고 있으면 저희가 협의해서 얼마든지 개정을 통해 가지고 통과시켰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5만 원 지원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좀 전향적으로 만약에 대상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조금 협의를 해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노랑봉투법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어떤 쟁의의 범위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야지 무조건이가 안 된다 하는 자세는 좀 아닌 것 같고 우리 선의훈안이라고 하잖아요. 네.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거는 또 나중에 미루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오늘요 해병대원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요 사기 탄핵 공작 태스크포스를 발족을 하면서 맞불을 놨죠.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국민의 요구를 막고 가리는 정말 이틀막 등 범죄 은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순직의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탄핵 중독종에 빠져서 모든 것을 탄핵 추진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 제가 탄추니즘이라고도 그랬는데 정말 그 병적인 정도가 심각하다.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위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업무를 낱낱이 파헤쳐서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된다. 그 좀 전까지 이제 민생 법안에 대한 협의체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민주당 특검 수사 대상이에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까지 포함을 해서 더 강화된 이 특검법을 발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열려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요 특검법에 관해서는 계속 또 관계없이 갈 모양이에요. 일단 이제 저는 강화라는 표현보다 범위가 넓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어떤
구명 로비 의혹이 국회 어떤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 드러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검 출범 준비 기간에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강화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민주당에서도 사실 뭐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뭐 김건희 여사를 딱 이렇게 특정해 가지고 이거 특검을 추진한 게 아니라 이것을 특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드러난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고 그래도 국민의힘도 아니 김건희 여사께서 떳떳하시다면 뭐 굳이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 있겠습니까? 거부권이 계속 나오고 있고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는데도 계속 더 추가해서 특검법을 발의하는 요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특검을 지금 공수처가 이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외압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어느 정도의 수사는 진행할 수가 있지만 과연 대통령실까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공수처는요, 민주당이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들을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이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무려 국민 열세 1,000억을 들여서요. 그리고 매년 2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지금 그 목적에 맞게끔 수사를 행하고 있는데 공수처를 못 믿겠다, 굉장히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에는 보충성과 예외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나오고 수사에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게 특검이 진행되는 것이지 수사 결과도 보지 않고 특검부터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정쟁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특검을 최초에 주장했던 민주당의 저희 자체가요. 대통령이 지금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수사 권한이 없는 상태였는데 군대에서 사망사건 수사 권한이 없어요, 군에. 근데 수사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수사 외압을 하냐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건 마치 쌀밥을 갖다 놓고요. 작곡밥에 성분 분석하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작곡이 안 들어있는데 어떻게 성분 분석을 합니까? 수사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수사 외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말 단순한 구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억지를 정쟁용으로 너무 이렇게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재발의한 이 특검법에도요, 제3자 특검 추천 내용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니까 여당에서는 제3자 특검법을 발의를 한다 해서 민주당이 받아주겠냐? 먼저 발의할 필요 없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제3자 특검법에 관해서는 민주당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중간에 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당내에서 관철을 해가지고 그 안을 발의를 한 다음에 저희하고 협의를 하자고 하면 그때 3자 추천 특검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한번 협의에 나설 의향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도 지금 관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김민수 대변인부터가 벌써 그게 반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일단 저희의 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관철을 해서 가져오면 그때 저희가 3자 추천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3자 특검법에 관해서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한동훈 당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내에서 살짝 분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얘기했었는데 제3자 특검법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대로 민주당이 받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말라라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 가 역시 지금 이제 민주당의 꼼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뉘앙스를 약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할 때 당내 화합이 도리어 될 것이고 그리고 법치국가의 가장 이상적인 판단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정말 정쟁용 마녀 사냥이자 인민재판에 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